만약에 이분들이 스스로 이사를 가지 않았을 때는 저 짐을 어떻게 할까 하는 저 짐을 보는 것도 또 눈썰 있게 잘 봐야 돼요. 아니, 저 짐을 과연 옮길 수 있는 짐인지, 만약에 동물병원이라면 어떻게 할 겁니까? 손님들이 맡긴 한 강아지들을 어떻게 할 겁니까? 자, 쫑이 어떻게 쫑이? 쫑이가 뭡니까? 쫑이 강아지 이름. 쫑이 거기 지금 맡겨놨는데 우리 후랭님, 바둑이 뭐 이런 거. 그 만약 동물병원이 명도가 된다면은 네. 그 강아지를 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디로 가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도 사전에 앉아 그 입찰하기 전에 좀 준비도 하면서 물론 다 명도는 할 수는 있는데 그런 것도 신속하게 어떻게 빨리 처리하면 되겠다 하는 것도 좀 알고 있어야 되겠고, 만약에 저 집이 횟집이다. 근데 수족관에 생선이 많다. 저것도 어떻게 하면 빨리 내가 할 수 있을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도 사전에 이야기를 좀 생각하고 입찰하고, 그리고 낙찰 계획서는 그분들이 세입자들한테 이야기했을 때 요게 생선이고 요게 동물이고 개들이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 했을 때 나는 어떻게 빨리 대답을 해주는 거.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저 사람 낙찰자가 저런 식으로 하겠다는 말도 맞겠구나. 이렇게 상대방이 버틴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빨리 알려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걸 학습을 하고 있다. 그렇지. 오케이. 그냥 궁금한 건데 동물병원 그 강아지들은 고양이 강아지들은 진짜 어떻게 해요? 명도를 어떻게 해요? 일단은 동물병원에 있는 강아지들은 그 강아지의 소유자는 그를 맡긴 사람이잖아요. 네. 그죠? 네. 자, 우리 원장님께서 그 동물병원 원장님께서 내가 재계약을 안 한다는 전제 조건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죠? 네. 재계약 안 한다는 거. 네. 그런 경우에는 아무래도 원장님이 적극적으로 맡긴 사람한테 전화 걸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하는 게 맞는데 그렇게 안 될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그분이 원장님이 나는 동물들은 내 거 아니니까 알아서 해. 이 동물들 잘못하면은 당신이 책임져야 돼. 이럴 수도 있잖아요. 네. 일단은 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은 그러면 저는 대금 납부 후 이 건물은 제 거니까 잠시 있다가 저희들이 강제 집행할 예정이니까 사전에 이 동물을 개들을 맡긴 사람들한테 가져가라고 제가 알려줘야 되겠습니다. 알려주는 방법은 이 동물병원 근처에다가 현수막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땡땡 동물병원은 조만간에 땡땡 법원에서 강제 집행할 예정입니다. 동물들을 우리 사랑하는 반려견들을 보호자분께서는 빨리 찾아가십시오. 데려가십시오. 막 이렇게 붙여야 된다는 것은 그 말을 해줄 수밖에 없지요. 이렇게 붙인다는 것은 병원이 더 이상 재계약을 안 하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멋모르고 또 맡길 수도 있잖아요. 그러네요. 그런 것도 사전에 방지하는 거죠. 이렇게 제3자한테 알려주는 거죠. 동물병원이라고 특정이 아니고 제3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물건들은 동물병원 이외에 또 뭐가 있을까요, 후랭님? 또 뭐 있죠? 동물 말고요? 제3자가 많이 이용하는 부동산 물건. 사우나. 사우나. 실내 골프장. 헬스장. 이런 거. 요양병원. 경매가 된지도 모르고 연회원 끊는 사람도 있잖아요. 있죠. 그런 것 사람한테 알려주는 방법도 됩니다. 그리고 또는 실내 골프장 같은 경우에는 실내 골프장이라든지 실외 골프장 그분들한테는 자기의 물건들이 골프 가방이라든지 골프채가 다 있잖아요. 그 라카에 들어있죠. 라카 있잖아요. 그것도 찾아가라고 알려줘야 되고 고시원 같은 데는 더 이상 계약하면 안 된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한다.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은 이런 우리가 이 경매라는 것이 보통 보면은 투자의 완성이 뭐 투자를 마지막으로 완성하는 것은 저는 지출을 돈을 안 들이면서 경매도 싸게 사야 되고 좋은 물건도 사야 되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마음고생 마지막 사후 처리 마무리. 야구에서의 마무리. 마무리 맞습니다. 네. 마무리를 잘한다는 것은 지출을 억제하는 거. 맞습니다. 돈이 몇 달 걸리면서 명도하면 뭐합니까? 싸게 받았는데 뒤에서 다 틀리지요. 네. 그래서 투자의 완성은 명도다. 저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공감합니다. 근데 공감 안 하는 독자도 있긴 있는데 저는 뭐 재밌게 하는 이야기니까 그냥 좋게 봐주세요. 아니 경기를 잘 했는데 마지막에 9회 말에 홈런 맞으면 지잖아요 경기를. 바로 그렇습니다. 박살 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상담하러 오는 회원님 중에서 낙찰을 받고
네. 저 지방에 있는 뭐 지방이라 해봤자 뭐 경기 북부입니다. 그럼 어딘 줄 아실 겁니다. 수도권이네요. 세상에 대금 납부 다 하고 낙찰을 받고 대금 납부 다 했는데 8개월 동안 명도 못하는 게 있어요. 8개월? 그러면 20억을 대출 받았거든요. 그럼 20억 다 받은 대출에서 네. 5%만 하더라도 1,000만 원입니다. 아, 숨 막힌다. 5%만 하면은 한 달에 1,000만 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지요? 약 1,000만 원 정도 안 되겠네. 그지요? 조금 안 됩니다. 조금 안 되겠네요. 한 900? 예, 예. 그거를 8개월 동안 다 납부한다고 보십시오. 몇천 나갑니다. 몇천 나가지요. 숨 그리고 숨 막히는데? 또 점유도 못 하니까 월세도 못 받고 네. 기회비용 날라가고. 다 날아가고 이제 마음고생이 너무 심하고 경매가 이런 거라는 것을 이렇게 너무 명도에 대한 사고 처리에 대한 것도 생각하고 입찰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든 분들은 사고 처리는 나중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근데 사후 처리를 생각은 했는데 예상을 너무 벗어나서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항상 낙찰을 받고 대금 납부를 하고 난 뒤에 생각하지 말고 네. 아까 제가 말씀하신 대로 낙찰 받자 말자 바로 준비를 들어가야 된다. 그리고 생각은 임장 갔을 때 저거를 어떻게 할까 하는 생각도 좀 해야 되고 낙찰 받자마자 바로 다이렉트로 찾아가 가지고 사전에 통지도 하고 알려주고 그리고 협조도 구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재계약을 안 한다면 재계약을 재계약 한다는 것은 우리가 임장할 때부터 알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지? 그렇죠. 최근에 좀 했던 명도 중에서 좀 기억 남는 명도 같은 거 있으세요? 최근에 했던 명도를 제가 뭐 우리 그 수강생들하고 같이 명도를 수강생들이 직접 명도할 때 제가 옆에 한번 있어줬어요. 네. 그래서 진행하는 사항을 내가 걔네 체크하고 이랬거든요. 네. 저번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가면 갈수록 법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면 갈수록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더 적극적으로.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조그마한 이야기도 아니 내가 어필할 때는 어필을 해야 돼요. 그런데 나는 낙찰자니까 나는 채권자니까 그 누구도 내 영역을 침범 못하는 거 맞잖아요. 내가 낙찰자더라도 어필을 할 때는 어필을 해야 돼요.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어떻게 하냐면은 예를 들자면은 접수를 했는데 그 현장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뭐 예고를 가든지 왜 빨리 안 가냐 그거지. 그 최소한 며칠 내로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고하러요? 예고 빨리 해야지. 그래요. 근데 2주, 3주 때도 연락이 없다. 근데 전화하면은 기다리라. 그냥요? 기다리세요. 우리 나중에 연락합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된다. 자, 이런 때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우리 법원에도 보면은 이런 이 법이 있지만 또 하위법이 있어. 규칙 뭐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뭐 민사규칙 제3조에 보면은 신청한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언제까지 나간다는 것을 통보해야 된다 이런 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거를 잘 사용 못하고 모르는 사람들 많지요. 그래서 이런 법 조문은 제가 여기서 강의할 것은 아닌데 전화로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기다리지 말고 어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내가 접수를 했는데 왜 빨리 안 나가시냐고. 일이 많아서 못 나간다. 일이 많으면 사람을 전가를 시키든지 이렇게 해야지 자꾸만 기다리면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약간 적극적인 멘토.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명도는 그렇습니다. 경매에 들어가는 순서는 어쩔 수 없이 순서대로 딱 하잖아요. 네. 2010 타격 15,000, 그다음에 16,000 이렇게 늦게 가더라도 때가 되면은 내가 신청한 사건이 들어가게 돼 있어요. 네. 근데 명도는 뒤쭉 바쭉 하니까 번호가 누가 어떤 물건을 신청했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좀 적극적인 멘토도 필요하다. 무조건 우리가 예고하는데 이 예고라는 것이 법적으로 예고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어요. 이것도 훈시입니다. 예고 안 해도 돼요. 예고 안 할 수 있는 것은 안 하고 바로 집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이 집이 빈집이다. 이 집이 오래된 짐을 몇 개 놔주고 이사 가고 없다. 오래됐다. 관리사무실. 굳이 그런 집은 예고할 필요가 없잖아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예고 없이 해도 된다고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바로 집행해 달라 이런 사람도 많아요. 어떤 그 학원의 강사님께서 아침에 전화가 하나 왔거든요. 그 장소가 헬스장이라 합니다. 헬스장. 아니 선생님 지금 아침부터 와서 명도를 하는데 분명히 예고도 안 왔어요. 예고 안 왔는데도 명도할 수가 있어요. 예고 안 와도 명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답은 그렇게 했어요.
예고 안 와도 할 수 있습니다. 뭔가 그 사건은 특별한 이유가 있었을 겁니다. 꼭 예고를 해야 된다는 법 규정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낙찰받았을 때 혹시나 이 집에 채무자도 없고 임차인도 없고 굳이 그 집을 예고를 하게 되면 어떻게 시간이 많이 소요되잖아요. 그럴 때는 그런 사연을 분명히 이야기해서 예고 없이 해달라 이렇게 강력한 어필을 해야 되겠지요. 조금 적극적인 자세가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그 하면서도 제가 느낀 거 있는데 네. 강의 수강생 분이 낙찰을 받아가지고 한번 자기가 이제 명도를 신청하고 하는 모습을 뒤에서 한번 따라가서 한번 봤는데 네. 물론 저도 다른 그 당시 법원에 일이 있어서 또 간 거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인도 명령 신청을 받아가지고 결정이 다 난 거거든요. 이제 강제 집행 신청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 신청을 하는데 접수해서 빠꾸가 되더라고. 왜요? 다시 인도 명령 받아오시라고. 이거 잘못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그 친구는 지옥까지 떨어졌대. 순간적으로. 요 인도 명령 결정이 나올 때까지 너무 힘들었거든. 처음 하다 보니까 인도 명령 신청을 자기가 셀프로 했거든. 그러니까 많이 힘들었을 겁니다. 셀프를 하면서 계속 보정이 나왔어요. 그래서 겨우 결정물이 됐는데 또 송달이 안 받아가지고 송달이 겨우 받게 만들었거든. 근데 접수를 딱 하니까 다시 받아오라고. 그러니까 순간 이 사람이 막 다리가 후들하면서 순간 막 머리가 막 찡 하는 거 있잖아요. 멘탈 나가지. 그러면서 신랑이 있는데 그 제가 옆에 다른 거 좀 보다가 옆에 앉아 있다가 멀리서 제가 가가지고 이 인도 명령이 왜 틀렸냐고, 이 인도 명령 결정이 왜 틀린 거냐고 하니까 이거 별지 목록에 있는 집행할 장소 주소하고 당사자 신청 주소가 틀리다고. 그래서 내가 그 소리 듣고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너무 어이가 없었는데 저도 그 자리에서 너무 어이가 없어가지고 무슨 말을 할지 몰랐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신청할 때는 그 신청할 장소가 별지 목록이라 하잖아요. 서울시 어디 부동산 뭐 이렇게 딱 적어놨잖아요. 거기 집행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고 인도명 결정에 나와 있는 피신청인의 그 주소는 중요하지 않아요. 피신청 주소는 송달받는 주소입니다. 그 주문에 보면은 피신청인은 별지 목록을 인도해라. 그러니까 그 주소만 인도하는 거예요. 그 주소가 다른 데 돼 있어도 호수가 다른 데 돼 있어도 송달 가는 주소지 집행 주소는 아니거든.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새로 들어와가지고 신규가 되다 보니까 아무것도 몰라. 젊은 분이었나 보죠? 젊은 모임이지. 그런데 이제 그 옆에 있는 고참 직원이 이거 맞습니다. 이거 접수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또 끝냈거든요. 수강생 회원님은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막 부들부들 입에서 뜨는 거야. 만약에 자기가 되돌아갔으면 다시 시작이야, 처음부터.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험이 없는 분들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경험이 없는 분들도 항상 하는 이야기지만 모르면은 자기 혼자서 판단하지 말고 뒤에 있는 고참들한테 물어보든지. 맞아요, 안 맞아요? 왜 그 자리에서 지가 판단하냐 그거야. 내 이야기는 항상 그래요, 항상.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은 함부로 그런 게 있으면 정말 그 자리에서 한 마디씩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도 어떻게 보면 적극성이네요. 어필. 어. 어디가 틀렸냐 물어보고. 이게 이 주소와 이건 틀리지 않냐. 틀려도 된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집행 장소가 여기라는 것만 하면 된다는 거죠. 근데 거기에 나온 주소 요가 틀리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송달 받는 사람 주소가 집행 장소는 강남구인데 송달 받는 주소가 성북구라면 우리 송달 받는 주소로 성북구로 해야 하는 게 맞잖아요. 목적지는 강남인데 맞지요? 그렇죠. 근데 그게 일치해야 된다는 거야. 참 입에서 욕이 나오려다가 내가 말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경매하는 학생들, 경매를 배우는 사람들이 직업이 다양하지 않습니까? 네. 지금은 굉장히 그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도 경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전문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이런 소리 들었을 때는 좀 기가 찰 겁니다. 왜 저 자리에 저런 사람이 앉아 있나 그거예요. 모르면 물어봐야지. 왜 자기가 판단하냐 그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그런 일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좀 적극적으로 만약에 우리 그때 저도 없었고 옆에 고참이 없었다면 이 친구 그냥 다시 신청했을 거야. 아마. 또 뭐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조금 담당자들은 좀 공부도 좀 하시고 또 모르면은 그죠? 자기 의견을 100% 하는 게 아니라 또 물어보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무 그 일방적으로 이야기함으로써 그 휴가 내가지고 휴가 내고 그 법원에 방문했던 사람들의 그 실망감 막 이런 게 참 지금도 그 수강생의 그 얼굴이 지금도 눈에 보입니다. 얼마나 실망해가지고 실망이 이 사람한테 실망한 게 아니고
법원 자체를 실명한다.